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혹시 어떤 언어로 만드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딘 티리아키가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영상의 원본 언어에 따라서 유튜브가 제공하는 자동 더빙 개수가 글쎄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모국어인 터키어로 영상을 올렸더니 자동 더빙은 딱 하나. 그런데 똑같은 영상을 영어로 올리니까 무려 20개가 넘는 더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투라키가 자기 모국어인 트키어로 영상을 올렸을 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터키어로 영상을 올렸더니 결과가 매번 똑같았어요. 오디오 트랙을 보면 당연히 원본인 터키어가 있고 자동 더빙으로는 딱 하나, 미국식 영어가 추가되는 거죠. 진짜 이상하죠? 자막은 여러 언어로 다 나오는데 목소리는 오직 영어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합니다. 호라? 그럼 만약에 원본 언어를 아예 영어로 바꿔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직접 테스트해 본 거죠. 그래서 티라키가 자기 터키어 영상을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결과는 과연 달랐을까요? 와, 결과는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났습니다. 영어로 된 영상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20개가 넘는 언어에 자동 더빙이 확 하고 열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자물쇠가 풀린 수준이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실험용 딱지가 붙은 한국어랑 아랍어까지. 갑자기 수많은 언어로 향하는 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린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영어로 만든 컨텐츠가 유튜브 안에서 얼마나 유리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아내려고 티라키가 요즘 가장 핫한 AI 모델 2개, 바로 제미나이와 그록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두 AI 모두 똑같은 대답을 내놨어요. 티라키가 의심했던 그대로 바로 영상의 원본 언어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거죠. 그록은 심지어 네, 당신이 관찰한 게 거의 다 맞습니다. 라고 딱 잘라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두 AI의 생각이 살짝 달랐다는 거예요. 제미나이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2025년쯤이면 터키어 크리에이터들도 다국어 더빙을 쓸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식이었죠. 반면에 그록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신중했어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도 터키어는 아직 공식 지원 언어가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전망은 좀 달랐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는 두 AI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해결책을 딱 제시했습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유튜브 스튜디오 저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설정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직접 더빙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죠. 바로 게시 전 더빙 수동 검토라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자동 더빙이 바로 공개되는 걸 일단 멈춰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걸 켜두면 더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튜브가 자동으로 뽑아낸 대본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오류를 크리에이터가 직접 싹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빙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간단한 몇 단계를 따라서 설정을 바꾸기만 하면 엉망인 AI 더빙이 그대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시청자한테 공개되기 전에 내가 먼저 수정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모든 크리에이터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은 티라키가 여기서 멈출 리가 없죠. 바로 다음 단계, 아주 체계적인 후속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의 다음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터키어, 영어뿐만 아니라 많이 쓰는 언어인 독일어, 그리고 아직 실험용인 우리 한국어로도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새로 알게 된 수동 검토 설정을 켜고 올리는 거죠. 과연 이 설정을 켰을 때 각 언어별로 더빙이 몇 개나 생기고 품질은 또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걸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그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록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대본을 고치고 나서 자, 이제 더빙 만들어줘 하고 승인을 누르면
유튜브가 과연 그 수정된 대본으로 더 정확한 오디오를 새로 만들어줄까? 바로 이겁니다. 만약 이게 진짜 된다면, 와, 이건 정말 희소식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과연 이 작은 체크박스 하나가 인공지능 번역의 가장 큰 단점인 부정확성을 인간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티리아키의 다음 실험 결과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플랫폼에 숨겨진 기능을 파고들고 그걸 또 모두와 공유하는 이런 크리에이터 한 명의 호기심이 어쩌면 AI 기술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묶음, 정말 흥미로운 탐사 기록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 컨텐츠 제작자가 유튜브의 AI 자동 더빙 기능,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이 담긴 글인데요. 맞습니다. 뭐랄까 기술 탐정처럼 문제를 딱 발견하고 AI한테 직접 신문하고 네네. 마지막엔 대규모 검증 실험까지 설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진짜 단순히 새 기능 써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후기 수준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AI라는 그 블랙박스를 상대로 아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작동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작동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탐사 기록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요. 당신과 같은 제작자들이 AI 도구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좀 길들이고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실질적인 팁을 얻어보는 거죠. 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그 탐사의 여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죠. 네. 모든 것의 시작이 아주 사소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였어요. 항상 그렇죠. 자신이 올린 터키어 동영상에 자동 더빙 기능이 적용됐는데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가 딱 하나, 네. 영어, 미국 뿐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자막은 여러 언어로 잘 나오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통은 아직 터키어는 지원이 좀 미흡한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용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가설을 세웁니다. 어떤 가설이죠? 그럼 혹시 원본 영상이 영어일 때는 어떨까 하는 거죠? 일종의 대조 실험을 해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똑같이 20분짜리 영상을 이번엔 원본 언어만 영어 미국으로 설정해서 업로드한 거네요. 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 서너 개의 언어가 더 추가되겠거니 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업로드가 끝나자마자 무려 20개 언어의 더빙이 한꺼번에 활성화된 겁니다. 와, 20개요? 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주요 언어는 물론이고요. 네네. 힌디어, 일본어, 심지어 유튜브가 이건 실험용입니다라고 명시한 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까지 다 포함해서요. 와, 20개 언어라니.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터키어도 포함되어 있었겠네요? 그럴 것 같죠.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또 있어요? 그 화려한 20개 언어 목록에 딱 터키어만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터키어만요? 네,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묘해진 거죠. 터키어 영상은 오직 영어로만 더빙이 되고 영어 영상은 터키어를 제외한 다른 수많은 언어로 더빙이 되는 이런 이상한 비대칭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기술적인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적이고요. 그렇죠. 마치 일부러 이렇게 설계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건 단순히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당신이 사용하는 많은 글로벌 AI 도구에서 이런 영어 중심주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AI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양과 질에서 영어가 다른 언어들을 그냥 압도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자체가 영어로 된 게 훨씬 많다. 맞습니다. AI 입장에선 영어가 가장 풍부하고 깨끗한 교과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여기고 다른 언어들은 외국어처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가는 건 쉬운데 다른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가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바로 그거죠. 따라서 당신과 같은 비영어권 제작자에게는 이 기능이 나한테도 영어권 제작자랑 똑같이 작동할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는 비판적인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용자는 바로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딱 포착한 거고요. 자, 미스터리는 확인됐습니다.
이제 탐정은 범인을 찾아 나서야죠. 그렇죠. 이 사용자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직접 AI 모델들한테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근데 그 질문지가 아주 논리정연해요. 맞아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확인. 사실 확인. 내가 관찰한 이 언어 비대칭 현상이 정말 맞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네. 둘째는 미래 계획. 그래서 터키어 다국어 더빙은 언제 지원될 거고 영어 영상의 더빙 목록에 터키어는 언제 추가될 거냐. 미래의 로드맵을 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게 이 자료의 핵심이고 아마 당신에게 가장 실용적인 정보가 될 부분인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기술적인 해결책을 묻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대본,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에는 오류가 너무 많다. 내가 이걸 직접 수정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자동 더빙 절차를 잠시 멈추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더빙의 품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AI가 만든 초벌 대본은 생각보다 허점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 영상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AI가 계속 머신러닝으로 받아 적는 거예요. 머신러닝이요? 웃음. 네, 머신러닝. 그걸 모르고 더빙을 돌렸더니 마치 제가 무슨 신적인 기계를 경배하는 것처럼 들려서 한참 무섭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사소한 오류 하나가 콘텐츠 톤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머신러닝이라니 정말 황당했겠네요. 부정확한 자막은 시청자가 자동 번역이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잘못된 발음으로 더빙된 음성은 콘텐츠의 신뢰도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AI 더빙 기능의 실용성을 결정하는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사용자는 자신의 관찰이 맞는지 확인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스템 안에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있는지를 묻는 아주 체계적인 질문을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고 두 명의 용의자, 아니 두 개의 AI 모델을 찾아갑니다. 네,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와 엑스의 그록이죠. 자, 여기서부터 신문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먼저 구글의 제미나이 답변부터 살펴보죠. 네, 제미나이가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당신의 관찰은 과거에는 맞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 2025년부터 터키어를 포함한 더 많은 언어로 기능이 확장되기 시작했다고요. 오,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그 기술적인 질문, 더빙을 잠시 멈추는 기능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을 합니다. 아,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정 방법까지 알려주죠. 유튜브 스튜디오에 설정에 들어가서 업로드 기본 설정,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면 게시하기 전에 수동으로 더빙 검토라는 옵션이 있다. 이걸 체크해라. 이렇게 안내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유용한 기능처럼 들리는데? 정말로 그런 설정이 존재하나요? 저도 유튜브 스튜디오로 꽤 만져봤는데 본 기억이 없거든요. 혹시 AI가 그럴듯한 거짓말, 그러니까 환각 현상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AI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태도죠. AI가 그렇다고 하니까 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항상 검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 사용자가 다음 단계로 나아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의사인 그록의 답변은 어땠나요? 제미나이하고는 좀 달랐나요? 그록의 답변은 제미나이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보수적이요? 네. 2025년 11월 현재 터키어는 공식 지원 언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적인 지원 예정일도 발표된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죠. 와, 제미나이의 희망 섞인 답변과는 온도차가 확 느껴집니다. 아니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 AI는 긍정적인 미래를 말하고 다른 AI는 현재의 팩트만 딱 잘라 말하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이건 마치 AI의 성격 차이처럼 느껴지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AI의 답변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제미나이는 구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유튜브의 내부적인 미래 로드맵에 접근했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생성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반면에 그록은 현재 웹에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사실에 기반한 보수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거군요.
AI에게 질문할 땐 그 AI의 출처나 훈련 데이터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록은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나요? 제미나이처럼 그 수동 검토 기능이 있다고 말했나요? 네, 그록 역시 수동 검토 설정에 대해서는 제미나이와 동일한 조언을 합니다. 경로까지 똑같이 알려주고요. 아,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덧붙입니다. 뭐죠? 바로 수정된 대본, 즉 자막은 더 나은 더빙 결과어를 만들어낸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냥 당연한 말 아닌가요? 대본이 정확해야 더빙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문장에는 엄청난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함이요? 네. 제미나이의 답변은 단순히 더빙의 공개 시점을 제작자가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까웠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공개할지 말지.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더빙을 검토하고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록의 답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말이죠? 사용자가 대본을 수정한 그 행위 자체가 더빙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쩌면 수정된 대본을 기반으로 더빙이 재생성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공개 승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품질 개선 및 재작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차이네요. 맞습니다. 두 AI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터키어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제미나이의 낙관론과 그록의 현실론이 엇갈리지만 수동 검토라는 기능을 통해 더빙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록의 답변은 더 나아가서 품질 개선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암시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두 AI의 증언이 묘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쯤 되면 거의 집념이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영어가 중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맞아요. 이 사용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탐정은 이제 법정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AI들의 증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비교 실험을 설계한 거죠. 와, 이 실험 설계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계획이 뭔가요? 첫째,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분석 과정 전체를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터키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 버전으로 각각 제작하는 거죠. 자기의 탐사 과정을 다시 실험 재료로 삼는 아주 메타적인 접근이네요. 바로 그렇죠. 실험군을 아주 다양하게 설정했네요. 터키어는 소외된 언어 그룹, 영어는 중심 언어 그룹, 그리고 한국어는 실험용 언어 그룹을 대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각 언어 그룹별로 유튜브의 AI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네. 둘째, AI들이 제안한 수동으로 더빙 검토 설정을 모두 켠 상태에서 이 영상들을 각각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정말로 그런 설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관찰과 기록이겠네요. 바로 관찰과 기록입니다. 각 언어 버전의 영상에 과연 어떤 언어의 더빙 옵션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가? 네. 영어 영상에는 정말 터키어 더빙이 빠져 있는가? 터키어 영상에는 정말 영어 더빙만 생성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대본을 수동으로 수정한 후에 정말 그록의 말처럼 더빙 품질이 개선되거나 더빙이 재생성되는 현상이 관찰되는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AI에게 해결책을 묻고 이제는 그 해결책이 진짜인지 직접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거네요. 그렇죠. 이쯤 되면 단순한 컨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AI 시스템 분석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AI 기술을 단순히 주어진 대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아니면 이 사용자처럼 그 작동 방식의 허점이나 불균형을 파고들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활용자가 되어야 할까요? AI 시대의 크리에이터에게는 후자의 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 사용자의 실험은 AI 더빙의 가용성과 품질 관리라는 두 가지 축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미래에 당신의 목소리와 말투를 완벽하게 복제한 AI가 당신의 콘텐츠를 다른 언어로 더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그 결과물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는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제 목소리로 말하는 일본어 더빙이 제 생각의 미묘한 결을 정말 담아낼 수 있을까요? 기술이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지금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